자, 이제 1차 부등식에 대한 교과서 풀이를 시작한다. 정신 바짝 차리고 해봅시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일단 부등식에서는 이상, 미만, 초과 뭐 이런 말을 알아야 되는데, 자, 봐봐. 작다, 이상, 초과, 이하. 지금 그게 없어. 작지 않다. 크지 않다. 이게 초등학교 때부터 했던 거라서 이런 게 빠져 있는데 너는 모를 수 있어서 얘기한다. A가 2보다 작다. A가 2보다 작다. A는 3 이상이다. 만약에 A는 3보다 작지 않다. 이런 게 있어? 작지 않다라는 건 뭐야? 뭐 만약에 X가 3보다 작지 않다. 작지 않다라는 거는 작지 않다. 작은 거의 반대니까 크거나 같다. 이게 작지 않다가 이상이야. 잘 모르겠으면 외워라. 그 다음에 x가 3보다 크지 않다. 맞잖아. 이거 큰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x는 3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초과는 큰 거고 이하는 작거나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네가 외워야 될 게 뭐냐면 이하 똑같은 말이 크지 않다. 그다음에 이상 이창이 아니라 이상 작지 않다. 크다. 초과 작다. 미만. 이 부등식 용어다. 이 정도 알아주셔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네. 일단 부등식으로 나타내라. x하고 7의 합이 x의 2배보다 작다. 뭐 이런 얘기야. 한 줄에 A1 5줄 배달료 3,000원. 5A 플러스 3,000원 돈 들 거 아니야. 근데 2만원보다는 방금하게 컸다. 이런 얘기지. 이게 또 뭔지 말 뜻을 모를 거야. 얘가 참이 되게 하는 x의 값. 참이 된다라는 건 이 식을 성립한다는 거야. 1, 2, 3, 4를 넣었을 때. 다시 말해서 x에다 1을 넣어봐. 1을 넣으면 2 곱하기 1 더하기 1이니까 3이잖아. 그럼 3은 6보다 작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6보다 큰 게 필요해. 그러니까 거짓이 된 거지. x에다 2를 넣어보면 여기다 2를 넣으면 2는 4에다 1 더하면 5네. 그 5도 6보다 작잖아. 근데 나는 지금 큰 게 필요하니까 얘도 거짓. 그 다음에 x에다 3을 넣으면은 2 곱하기 3 더하기 1이니까 7이네. 그럼 7은 6보다 크지. 그러니까 나는 큰 거에 필요했으니까 식이 성립했지. 그러니까 얘는 참. 4를 넣으면요. 2 곱하기 4 더하기 1은 8에다 1 더하니까 9. 6보다 크지. 얘는 참. 그래서 다시 말해서 x의 값이 1, 2, 3, 4일 때 이 부등식을 참이 되게 하는 x의 값은 답이 뭐다? 3, 4다. 그러니까 얘도 x의 값이 요거일 때 얘를 푸시오. x에다가 빼기 1 넣어서 식이 성립하면 x에다 0 넣어서 식이 성립하나 1을 넣어서 성립하나 2를 넣어서 성립하나 그걸 보라고. 마이너스 1 넣었더니 왼쪽이 더 크네. 나는 지금 작거나 같은 게 필요한데 그러니까 얘는 거짓. 성립 안 해서 거짓. 근데 1, 2를 넣었더니 성립했나 봐. 그럼 걔는 참. 그래서 얘를 다 대입해서 찾아라. 근데 이렇게 대입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었지. 그거를 이제 1차 부등식의 풀이에서 다음 페이지에서 아마 나올 거야. 다음 중 보기에서 부등식을 골라라. 자, 부등식이려면 부등호가 있어야 되는 거야, 반드시. 이런 거 크다 작다 크거나 같다 뭐 작거나 같다 이런 거. 근데 만약에 나중에 1차 부등식을 골라라. 1차 부등식을 골라라. 그랬을 때는 반드시 2x 플러스 1은 뭐 3 이런 식으로 1차식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지금 얘는 1차식 뭐 이런 거 부등호 이렇게 있어야지만 1차 부등식이야. 자, 그럼 볼게요. 다음 보기에서 그냥 1차 부등식 아니고 우리는 지금 그냥 부등식만 찾으면 돼. 부등호만 있는 식을 찾아. 얘 부등호 없죠. 얘는 아예 등호도 없고 부등호도 없죠. 얘는 아니고
이거 기억. 부등호 있죠? 리을 부등호 있죠? 다음 부등식으로 나타내래. 1번은 한 개 x1인 귤 4개 4x 무게가 그릇 100g 담았더니 전체 무게가 400 이하 되었다. 이런 거. x살인 동생과 그보다 3살 더 많은 형의 나이의 합이 이거다. 2번은 네가 해. x살인 동생하고 그보다 3살이 더 많으니까 x살에다 3살을 더해야겠지. 그리고 둘을 이게 동생 나이, 형 나이 더했더니 25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야. 다음 주어진 부등식의 해가 되는 거. 그러니까 얘를 대입했을 때 성립하냐 성립 안 하냐 그걸 찾으라는 얘기야. x에다 2를 넣어. 2를 넣으면 7은 7보다 크다. 성립 안 하잖아. 그러니까 얘는 틀렸고 x에다 2를 넣어주시면 3이 6 2 빼기 5 x에다 2가 아니지. 빼기 4를 넣어야 되네. 지울게요. x에다 빼기 4를 넣으면 3 곱하기 빼기 4 빼기 4 빼기 5 이런 단순 계산이 안 되니까 그게 문제다 너 진짜. 이 식이 성립하니? 성립 안 하잖아. 그러면 해가 아닌 거야. 자, x에다 이번엔 5 넣을게요. 여기다 5 3은 3보다 같잖아. 성립하잖아. 그러니까 얘는 해. 3번 일단 답 찾았고 4번도 x에다 이번에 0을 넣으래. 2 곱하기 0 플러스 3 이렇게. 그럼 얘는 2 곱하기 0은 0이고 0에다 3 더하니까 3이고 3은 9보다 작다. 이것도 성립하네. 답은 3번, 4번. 다음 x의 값이 요거일 때 다음 부등식을 풀어. 식이 성립하는 걸 찾으라고. 대입해서. 근데 이제 1번은 무작정 대입해서 찾는 거고 다음 페이지에서 배울 방법을 한번 설명해주면 우리 2항에서 해찾는 거 있었잖아. 어떻게 하라고 했어? x는 다 왼쪽.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는 얘 x 1로 데려가고 숫자 1로 갔어. 왔다 갔다 할 때는 부호가 바뀐다 그랬다. 이게 2항이야. 얘 1x잖아. 1x에서 4x 빼니까 마이너스 3x는 그거랑 같다 2. 그러면 음수로 나눠야 돼. 음수로 나누면 부동호가 바뀌었고 얘 밑으로 그냥 들어가는 거죠. 이런 단순 계산이 지금 잘 안 돼. 그러니까 x라는 해는 마이너스 3분의 2보다 작은 거더라. 여기서 또 마이너스 3분의 2보다 작은 걸 네가 찾아야 되는 거야. 마이너스 3분의 2보다 작은 거니까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1이었을 거야. 근데 원래는 대입해서 찾게 되면 어떻게 찾냐면 좀 색칠 바꿔서 요 식에다 x에다 빼기 대입해. 좀 느려도 일단 출제자가 원한 건 이거예요. 마이너스 2를 여기다 대입하라고. 마이너스 대입하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8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 식 성립하지? 그러면 얘는 해인 거야. 그 다음에 x에다 빼기 1 대입해 볼게. 그러면 빼기 1 빼기 2 이건 그냥 암산하는 거야 지금. 빼기 4 빼기 3 빼기 4 얘도 성립이잖아. 그래서 일단 얘가 해가 나왔고 0 하나 넣어보면 0 빼기 2 4 곱하기 0 얘 0 빼기 2 성립 안 하잖아. 이렇게 하라고. 자, 2번은 네가 해봐. 얘 다 대입해가지고 식이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 구분하셔가지고 식이 성립하면 해라고. 자 이제 부등식의 성질. 부등식에는 어떤 성질이 있을까 이렇게 나와있네. 이게 어떤 성질이냐면 부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양변에 같은 수를 뺄 때는 부등호의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자. 안 바뀌어. 근데 음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는 부등호 방향이 바뀔 거야. 한번 볼게요. a가 b보다 크대. 지금 3을 더하고 3을 빼고 있고 마이너스 4를 더하고 있고 마이너스 4를 빼고 있어. 이런 거 할 때는 전혀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뀌어. 그대로야. 생각해봐. 50kg이 30kg보다 크죠? 얘네들이 여기다가 4를 5kg씩 쪘다. 부동방 바뀌냐? 안 바뀌지. 5kg씩 뺐다. 부동방 바뀌어? 안 바뀌잖아. 그 얘기고. 근데 이제 부등식의 양변에 0이 아닌 같은 수를 곱하거나 0이 아닌 같은 수를 나눌 때 부동방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자.
0을 제외하겠다는 건데 0이 아닌 같은 수를 곱하거나 0인 같은 수를 나눌 때 부동항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봤어? 얘는 지금 2라는 애를 곱하고 나누고 있어. 2가 4보다 작을 때 2를 곱해보면 양쪽에 4, 8이 되니까 부동방이 안 바뀌죠. 2로 나눌 거야. 그럼 1하고 2가 되니까 부동방이 안 바뀌죠. 다시 말해서 양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는 부동방이 안 바뀌어. 근데 지금 얘 봐봐라. 마이너스 2를 곱한대. 여기다 마이너스 2 곱하면 마이너스 4 되고 여기다 마이너스 2 곱하면 마이너스 8. 부동방이 여기 더 숫자가 크잖아. 여기다가 마이너스 2로 나누면 마이너스 1, 1을 마이너스 2로 나누면 마이너스 2. 얘도 크죠? 다시 말해서 음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는 부동 방향이 바뀐다. 그 얘기야. 됐니? 자 봐. 양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는 부동 방향이 안 바뀌지. 이거 아니고. 안 바뀌고 음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는 부동 방향이 바뀌지. 이걸 표시할까? 야, 이거. 내가 이렇게 기본 예제까지 풀어주는 진짜 네가 처음이다. 정신 차려라. 양수를 곱하고 있어. 양수로 나누고 있어. 그러면 안 바뀌어. 이렇게. 이거대로 안 바뀌어. 음수를 곱하고 있어. 음수로 나누고 있어. 그럼 부동 방향이 이렇게 바뀐다는 얘기야. 다시 한번 더 풀어. 이거일 때 자, 양수를 곱했고 나 지금 양수 찾고 있어. 양수로 나눴어. 부동 방향 안 바뀌어. 음수를 곱했어. 음수로 나눴어. 부동 방향이 여기에서 바뀐다. 자, 보세요. 이거지. 더하고 뺄 때는 양이든 음이든 전혀 상관이 없어. 그냥 부동 방향이 안 바뀌어. 자, 이때는 이 양수라는 뜻이잖아. 양수로 곱하거나 나누거나 음수로 곱하거나 나누거나 언제 부동 방향이 바뀐다? 음수로 곱하거나 나눌 때. 자, 여기 볼까? 얘는 지금 여기서 일로 갈 때 뭐 하고 있어? 3을 곱하고 7을 빼고 있잖아. 지금 양수를 곱한 거니까 부동방향이 안 바뀌어서 그대로. 근데 얘는 뭐로 나눴지? 마이너스 5로 나누고 4를 더하고 있어. 음수로 나눴다고. 그러니까 부동방향이 바뀌는 거야. 음수를 곱하거나 음수로 나눈 거지. 자, 볼게요. 얘는 뭐 하고 있어? A하고 B한테 마이너스 2를 곱하고 2를 더하고 있어. 음수를 곱했잖아. 음수를. 그러니까 부동 방향이 바뀌는 거고 얘는 8로 나누고 3을 빼고 있어. 음수를 뭐 빼든 더하든 상관없다고. 양수로 나눈 것도 상관없다고. 그러니까 얘는 그대로야. 됐죠? 자, 보면 얘가 이렇대. 자, C를 더하고 빼고 있어. 양이든 음이든 더하거나 뺄 때는 안 바뀌고 자, 양수로 나누고 있네. 부동방향 그러면 안 바뀌고 음수로 곱하고 나누고 있으니까 이때 부동방향이 바뀐다. 이 뜻이야. 다시 또 풀어줘. 자, 5를 더하고 있지. 더하고 빼기 할 때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그대로. 자, 얘는 5분의 1을 빼고 있잖아. 더하고 빼는 거 상관없다고. 양수로 나누고 있잖아. 상관없다고. 음수로 나누잖아 지금. 그러니까 얘는 상관이 있지. 바뀌는 거야. 되겠니? 요거일 때. 자, 봐봐. 얘 양수를 더하고 있잖아. 안 바뀌어. 얘 음수 곱했잖아. 바뀌어야지. 양수로 나누잖아. 양수 나누니까 안 바뀌어. 얘 음수를 곱하고 있잖아. 음수를 곱하면 바뀌어. 얘는 7 양수를 곱하고 6분의 1을 뺀 거죠. 더하기 빼기는 상관없다 그랬고 얘 양수로 한 거예요. 중요해. 안 바뀌어. 얘 마이너스 8 음수 곱했지. 바뀌어. 잠깐 영상을 멈추고 제일 좋은 방법은 정말 모르겠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일단 듣고 두 번째는 안 듣고 다시 풀고 모르는 거 다시 듣고 그래도 모르면 현장에서 질문하고 안 보고 또 다시 풀고 이래야 돼. 어? 보면서 풀고 이해하는 거는 아무 의미 없다 진짜 여러 번 얘기하죠.
다음 부등식이 참일 때 대소관계를 비교하래. A, B의 대소관계니까 얘 마이너스 4를 더한 거잖아. 이런 거는 그냥 없어져도 돼. 그냥 이거지. 얘는 얼마를 음수를 했네. 그럼 그냥 A랑 B랑 따왔을 때는 부동방향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거꾸로 얘기하고 있어. 음수가 곱하거나 나눌 때는 무조건 부동방향이 바뀐다. 자, 요거일 때 요거 풀래.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자, 쉽게 설명하면 7-2A, 7-2B. 자, 뭔 짓 하고 있어? 더하고 빼기는 아무 의미 없어. 그냥 얘는 신경 쓰지 말고. 음수를 곱했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A, B일 때는 부등호가 이거였을 거야. 왜냐면 음수를 곱했을 때 부등호이 이렇게 다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바뀐 꼴이라고. 그러니까 A하고 B의 부호를 찾은 다음에 그 다음에 출제자가 너한테 해달라고 한 걸 잘 봐. 이걸 물어봤어. 3을 곱하고 8을 더해. 여기서 부등호를 바뀔 만한 이유가 있어 없어? 없잖아. 양수를 곱했는데. 이 더하고 뺀 거는 의미가 없다니까. 양수를 곱했으니까 부등호가 안 바뀌지? 그래서 이게 답이야. 이제 드디어 대망의 1차 부등식 풀이. 이제 활용까지도 가. 1차 부등식 풀이는 배웠잖아. 이거 이런 게 1차 부등식. 1차식 이꼴 내가 아까 예를 들어 0보다 작다, 0보다 크다, 0보다 작거나 같다,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된 거. 해볼게. 1차 부등식을 모두 찾아라. 자, 네 눈에는 이게 다 선생님 되는 것 같은데요. 할 거야. 근데 이 중에 안 되는 게 분명히 있어요. 뭔지 찾아볼게. 자, 1차 부등식은 반드시 1차 식이 나와야 되고 이런 애들이 있으란 얘기거든. 그럼 보면 얘는 1차 식 맞지? 등호도 있지? 얘 맞아. 근데 2번 봐봐. x는 왼쪽이요 선생님. 숫자는 오른쪽이요. 데려가 봤더니 얘네들이 어떻게 돼? x가 사라져 버려. x가 사라진다고. x가 없어진다고. 그러니까 얘는 1차 부등식이 아니야. 2번은 이렇게 또 전개해봐. 2x 플러스 2 가로 있으면 다 전개해. 왼쪽으로 다 데려간다 생각해봐. x를. 얘는 0이어도 상관없어. 또 선생님 여기 숫자 사라져요. 이건 아무 의미 없다고. 숫자는 0이어도 돼. 이 x 앞에 있는 요 개수만 0이 아니면 돼. 그러니까 얘도 돼. 4번은 왜 안 될까? 4번 아니거든. 4번은 왜 안 될까? 좀 생각해봐. 4번은 전개를 해보면 얘가 몇 차식이 돼? 2차식. 그래서 얘는 2차 부등식이다. 자, 자꾸 아침에 찍으니까 목소리가 아주 잠기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풀이로 가보면 자, 이런 거 내가 꼭 보라 그랬잖아. x는 왼쪽, 숫자는 오른쪽. 어? 그럼 뭐야? 저희 출제자도 풀이법이 니네 교재는 엄청 잘 써있다니까. 얘랑 얘를 이항하래. 그러니까 x 1로 데려가고 숫자는 1로 데려가래 오른쪽으로. 이항하면 부호 바뀌었죠? 이렇게 정리됐죠? 3으로 나누는 거죠? 그럼 3으로 나누면 x가 3보다 크거나 같다. 3보다 크거나 같다. 등호가 있으니까 7하고 큰 쪽으로 가라. 이거지. 뭐가 어려워 보이냐. 일단 3번, 4번. 4번만 풀자. 이거 내가 다 풀어주는 거 지난번에도 해줬는데 진짜 너무하지 이거는. 곱빼기 7 이거지? 데려오면 2x는 크다. 곱빼기 7 2로 나눈다고. 이거다. 등호 없죠? 구멍 뚫리고 크다. 자, 이것도 잘 보라고. 여기 다 쓰여 있잖아. 네, 전개하면 가로를 풀면 3x 빼기 6 5x 빼기 14 5x 1로 데려가고 3x 빼기 5x 빼기 14 더하기 6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 음수로 나눈다. x는 부호 바뀌고 부동호 바뀌고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8 되는 거니까 답이 이거죠. 하나만 풀어줄게. 15 마이너스 x 마이너스 7이야. 이 마이너스에 영향받으면 다 바뀌어. 마이너스 x 얘 데려오면 또 마이너스 x 숫자는 다 넘기면 마이너스 15 플러스 7 그럼 마이너스 2x는 작거나 같다 마이너스 8이죠. 요거 계산 잘 안되면 정신 차리고 해야 돼.
15에서 7 빼는 거잖아. 그리고 이 부호 따라가야지. 절대값이 15가 7보다 크니까. x는 마이너스 2로 나눌 거니까 부동방향 바뀌고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8. 정답 x는 크거나 같다 4.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계수에 소수가 있거나 분수가 있거나 괄호가 있는 애들이 나올 거야. 그러면 괄호는 괄호를 풀면 되고 소수면 10, 100, 1000 이런 거 곱하면 되고 분수는 통분한 숫자를 곱하면 돼. 그러니까 최소 공배수 같은 애를 곱하라는 거지. 여기 나와 있네요. 최소 공배수를 곱한다. 10의 거듭 10, 100, 1000은 곱해라. 자, 예제를 그냥 볼게. 자, 이거 다 10배 하라는 뜻이야. 다 10배. 10배 하면 여기도 10배, 여기도 10배, 여기도 10배야. 얘는 최소 공배수라서 아마 6666을 곱할 거야. 해볼게. 10을 곱하면 멈추고 네가 혼자 생각해보고 선생님 수업 다시 듣고 이렇게 해도 돼. 한 번에 끝낼 거면. 자, 그냥 계속 그냥 TV 보듯이 내 수업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듣는다고 아무 의미 없다. 지금 나 혼자 푸는 거야. 나 다 아는데도. 10배 하면 3x 빼기 16 1x 얘로 넘어와. 그럼 3x 빼기 1x 얘 넘어가. 16보다 크지? 그럼 2x가 16보다 커서 이렇게 되는 거야. 다시 여기다 6 곱하면 5x 6 곱하면 마이너스 12 6 곱하면 9x 6 곱하면 마이너스 8 5x 얘 데려와서 마이너스 9x 얘는 넘어가서 플러스 12 마이너스 4x 4보다 작다. 여기서 일로 가는 걸 또 잘 못하지 지금. 음수로 나눈다고. 부동면 바뀌고 저 모양 그대로 들어가. 이게 답이에요. 되지? 이거 반드시 4개 다 풀어봐야 돼. 안 되면 질문해야 돼. 100, 얘는 100, 100, 100을 곱해. 이거 하나만 풀어주면 100 곱하면 23x 100 곱하면 마이너스 40 100 곱하면 17x 100 곱하면 110 그럼 23x 마이너스 17x 110 40 넘어가니까 플러스 40 이 계산하면 23에서 17 빼니까 6x 150 x는 크거나 같다 6분의 150 x는 크거나 같다 약분하면 6, 22 25네요. 이게 답이 되겠지. 23x 마이너스 40 틀린 데 있나 다시 한번 검토해. 17x 김지율 진짜. 자, 그 다음에 네가 뭘 또 어려워할까? 내가 예상하지 못한 걸 어려워하니까 11을 곱하면 여기다 12 곱하면 3x 여기다 12 곱하면 마이너스 또 12 곱하면 8x 또 12 곱하면 24 다 12, 12, 12 곱해야 돼. 그럼 3x 빼기 8x 마이너스 5로 나눈다. 이게 되는 거야. 자, 이제 드디어 이제 얘네들은 보동식의 활용인데 천만다행으로 활용 문제가 많이 없더라고. 좀 할만할 것 같아. 이게 뭔 말이냐면 영주가 5,000원짜리 필통 한 개와 800원짜리 펜을 몇 자루를 사서 친구에게 생일 선물을 하려고 했대. 영주가 10,000원 이하로 선물을 사려고 할 때 펜은 최대 몇 개까지 살 수 있냐. 그럼 5,000원짜리 펜을 몇 개 살 거냐 물어봤으니까 펜을 X개라고 치는 거죠. 그러면 5,000원짜리 필통 한 개니까 5,000원 더하기 800X. 근데 나는 돈이 얼마 있대? 10,000원. 10,000원 이하. 이렇게 식을 세우라는 거야. 이제 식을 세우고 풀어야지. 800x 5,000원 일로 넘어가면 10,000원에서 5,000원 빼니까 야 교과서마저도 이거는 암산을 한다. 5,000원 되지. 10,000원에서 5,000원 뺀 거예요. 그럼 x는 작거나 같다. 800분의 5,000원. 그러면 지우고 그럼 8분의 50이니까 x는 작거나 같다. 6점 얼마네. 6.25래. 그러니까 연필은 최대 펜은 최대 몇 자루까지 산다? 6자루. 이렇게 풀라고. 자, 활용 문제는 이거는 이제 다 해봐야 되는 거야. 지금 여기는 일단은 천천히 다 해줄 거고 지금 얼마나 더 해야 되는지 좀 한번 볼게. 한 페이지. 이제 대단하다.
자, 오케이 해보자. 자, 1차 부등식의 활용이란 무슨 뜻이냐면 미지수를 정하기, 문제의 뜻을 이해하고 구하고자 하는 거에 미지수를 x로 놓고 부등식을 세우시고, 식을 제대로 세우는 게 중요해요. 왜냐면 식을 잘못 세우면 열심히 풀어봤자 어차피 답은 틀리겠지. 식을 잘 세우고 문제를 풀고 답이 맞는지 뭐 확인해라, 검토. 근데 우린 여기까지 할 시간은 없고 이 세 개죠. 식 세우고 미지수 내가 원하는 거 x 놓고 식 세우고 푸는 거야. 자, 해볼게. 윗변의 길이를 최소 얼마가 돼야 되냐. 넓이 48 이상. 얘 x. 사다리꼴의 넓이 어떻게 찾아? 윗변 더하기 아랫변 더하시고 높이 곱하시고 2로 나누는 거지. 그게 넓이가 48 이상. 이게 식을 열심히 잘 세운 거다. 식을 잘 세웠으면 이제 풀어야 돼. 약분하면 3. 그럼 3에 x 플러스 12는 48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 풀라고. 전개. 3x 플러스 36은 48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36을 일로 보내야겠지. 그럼 3x는 48에다 36 빼니까 12. 그러니까 x는 크거나 같다. 4. 이거죠. 다음 7번 간다. 편의점 앞에 한 개 1,100원 하는 음료수와 어떤 쇼핑몰 한 개에서는 700원에 판대. 그치? 우리 편의점에서는 더 비싸지만 가까운 거고 인터넷은 더 싼데 뭐 배송료도 있고 그러는 거죠. 근데 배달료가 3,000원이 있대. 몇 개 이상 사면 인터넷 쇼핑몰에서 사는 게 더 저렴하냐? 얘 시험 문제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제 나오게 되면 이런 애들 시험 문제. 너는 만약에 활용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이 셋 유형 외에는 별로 잘 안 내겠다. 그 뜻이야. 가보면 편의점에서만 사면은 누가 사는 게 유리한 거야? 지금 인터넷 쇼핑몰에서 사는데 자 우리가 X개 산다고 치자. 그러면 쇼핑몰에서 사면은 700원에 사 한 개당. 그럼 700X. 근데 쇼핑몰에서 사면 인터넷으로 하면 배송료가 붙는 거고 그냥 사면 1,100원씩이니까 X지. 얘는 편의점에서 산 거고 얘는 쇼핑몰에서 산 건데 이게 더 저렴하니. 저렴하다? 가격이 더 싼 거죠. 싸다? 가격이 더 큰 거야, 작은 거야? 작은 거죠. 얘가 더 큰 거. 이 식을 열심히 잘 세웠어. 이제는 뭐 하면 돼? 풀면 되는 거야. 자, 풀어봐. 700x. 자, 마이너스 1100x를 왼쪽으로 데려갈게. 자, 3,000원 넘길게.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음수가 나와서 어렵다 싶으면 그럼 700원을 일로 데려가. 700x를. 그럼 그렇게도 풀 수 있거든. 다시 해볼까? 1100x 빼기 700x. 근데 그때는 부등호를 정신 똑바로 차려봐야지. 이쪽이 더 컸잖아. 얘가 더 큰 거고 뒤에 3,000원이 있었던 거. 그러면 1,100원에서 700원 빼면 400x. 3,000원보다 크다. 그러면 x는 크다. 400분의 300. 3,000. 400분의 3,000 하면은 4분의 30이니까 x는 크다. 4분의 30 대략 얼마야? 7점 얼마. 그러니까 몇 개 살 때부터 몇 개 이상. 8개 이상 살 때부터는 배송료가 붙어도 응? 인터넷에서 사는 게 싸다. 그 얘기지. 다시. 야 진짜 문제를 계산을 못하니까 내가 지금 이걸 해보면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700에서 1,100원 빼면 마이너스 400x. 답은 똑같다잉. 마이너스 400으로 나눌 거니까 부동배양 바뀌고 마이너스 400분의 마이너스 3,000. 그러면 마마 만나니까 얘는 플러스로 바뀌고 약분 하니까 x는 작다. 4분의 4. x는 작다. 7점 얼마. 똑같지 답? 잠깐만. 나 어디서 틀렸다. 진짜. 잠깐만. 다시 보자. 문제를 잘못 썼네. 700x 마이너스 1100x 마이너스 3,000보다 작다. 시작을 잘못해서 문제를 잘못 썼어요. 부동을 다시 할게. 봐봐. 700x 마이너스 1100x는 마이너스 3,000원보다 여기 작았지? 여기서 시작해야 돼. 작았어. 마이너스 400x는 마이너스 3,000. 그러면 일단 방법은 똑같아. x로 마이너스 400으로 나누니까 부동산 바뀌고 마이너스 400분의 마이너스 3,000이라서 마마라서 플러스로 바뀌고 계산해주면 x는 크다.
4분의 30보다. 여기서 x는 크다. 7점 얼마 얼마보다. 그래서 8개부터 온라인에서 사라. 그 뜻이야. 자, 그 다음 얘는 뭐야? 거속시네. 일단 3개 다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 진짜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산책로로 가는데 점심시간은 1시간 포함해서 4시간 이내 돌아온대. 갈 때는 3, 돌아올 때는 2, 몇 킬로 떨어지나. 이게 뭔 얘기냐면 너한테 4시간의 여유가 있어. 산책을 할. 근데 산책을 하러 어디를 가 또. 가서 또 거기서 가만히 1시간을 먹어. 다시 되돌아와. 근데 너한테 4시간의 여유가 있어서 얼마만큼 거리까지 네가 갔다 올 수 있냐. 그 얘기야. 니네 집 시트프라디움에서 너가 4시간의 여유가 있는데 어디서 놀까 생각하다가 이 갈매중학교 있는 데까지 갔다가 거기서 놀고 다시 되돌아오는 것까지 생각을 하면 4시간 안에 네가 어디까지 움직일 수 있냐. 그걸 물어보는 문제야. 그럼 갈 때 볼게요. 갈 때는 속력이 또 다르네. 속력 3으로 가고 올 때는 속력 2래. 그리고 여기서 1시간 놀 거래. 걸린 시간이죠. 그렇게 풀란 얘긴데 갈 수 있는 지점까지 거리를 x라고 하는데 그러면 시간. 자, 시간은 여기 쓰여있네. 거속시.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네,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이거 외워야지. 거속시. 이거 모르진 않겠지. 설마 거속시.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이렇게 하는 거고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이거 한 번에 외울 수 있는 공식. 거북이 등딱지 같은 거속시. 이거는 많이 했는데 이거 안 배웠으면 너 진짜 이상한 학원 다닌 거야. 그럼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니까. 우리 지금 거리가 x거든. 속력분의 거리. 속력분의 거리. 이거야. 올 때는 속력분의 거리. 속력분의 거리. 이거 속력이잖아. 속력분의 거리. 이건 x. 자, 이제 식을 세울게요. 나 4시간 이내잖아. 2번 답이 갈 때 걸린 시간 3분의 x. 거기서 또 1시간을 놀 거고 올 때 걸린 시간. 근데 나는 최종 4시간을 넘으면 안 된다. 이 얘기야. 이거 풀면 답이에요. 이게 2번 답. 이제 이 부등식을 풀어야 돼. 최소 공배수 6을 다 곱하자. 6 다 곱하면 2x. 6 이런 거는 딱 스탑 버튼 누르고 네 혼자 풀어보고 선생님이 계산한 답이랑 맞는지 확인해야지. 자, 멈추고 너도 이거 풀어. 옆에 연습장 꺼내서 6666 곱해서 풀어. 이거 1시간 넘어가겠네. 너 내가 널 위해서 이렇게 어제 오늘 2시간 넘게 이거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진짜 인간적으로 열심히 안 되면 너 진짜 사람 아니지? 그럼 이거 뭐야? 5x는 18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맞냐? 6 2x 6 3x 24 5x는 18 맞죠? x는 작거나 같다 5분의 18 그럼 x는 이거 몇 킬로 떨어진 데까지 갔다 할 수 있대? 5분의 18이야. 이거 니네 학교 책에 풀이 과정이 잘 나와 있는지 한번 그냥 답만 나와 있네. 5분의 18. 일단 열심히 풀어줬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 2번은 네, 답만 써 있고 일단 가보자. 자, 내용 확인하고 이제 드디어 대단한 마무리죠. 지금 벌써 나 거의 1시간 찍은 것 같은데 이게 뭐야 이게 진짜. 일단 가보면 이건 네가 풀어. 부동식인 건 찾는 거. 얘는 2차라서 아니고 또 내가 결국은 풀어주네. 얘는 부동호 아니고 등식이라 아니고 얘 맞고
얘는 왠지 아닌 것 같아 보이는데 전개를 해보면 x가 사라지나 안 사라지나를 봐야 돼. 이게 시험 문제 나오는 문제라서 내가 풀어준다. 이거 사라져도 얘가 살아있잖아. 얘 되네요. 이거 푸는 건 네가 풀어. 이거 다 풀어줬잖아. 이거 반드시 풀어야 된다. 이거 풀고 모르면 질문해야 돼. 자, 4번은 활용 문제니까 해볼게요. 한 번에 550kg까지 운반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70kg인 배달원 아저씨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한 개에 30kg인 상자를 여러 개 운반하려고 하는데 최대 몇 개까지? 이 아저씨 생각해라. 아저씨 70kg, 30kg짜리 물건 여러 개. 근데 이게 다 합쳐서 550kg까지밖에 운반 못하는 엘리베이터니까 이거보다 크면 아저씨 죽지. 응? 죽는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 문 안 닫히죠. 그러니까 이거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된다. 이건 얘기지. 550까지 한다는 거니까 등호가 들어가도 돼. 그럼 30x는 550에서 70을 빼는 거죠. 550에서 70 빼면은 470. 그럼 x는 작거나 같다. 3분의 47. 그 x는 작거나 같다. 3일은 37이니까 3, 15점 얼마. 그럼 최대 몇 개까지? 이 아저씨 15개까지는 30x 플러스 70, 50x, 30x, 3에 또 480이냐? 내가 지금 정신이 몽롱한 거냐? 550에서 70 빼면 얼마야? 그러네. 내가 지금 정신을 못 차렸네. 550에서요 70을 빼면 띠로리 중요한 부분에서 선생님처럼 실수하면 안 돼. 550에서 70을 빼면 15에서 7 빼는 거니까 8 개념이 480. 딱 떨어지네. 이거 480이니까 30x는 480. 그러면 이거 지워지고 3분의 48이니까 16이네. 다시 말해서 x가 작거나 같다 16. 그럼 최대 몇 개까지 운반할 수 있다? 16개네요. 16개. 됐죠? 와, 드디어 대망의 대단한 마무리다. 자, 여기서부터는 강의를 내가 좀 끊고 가고 싶은데 그냥 선생님이 연달아 찍으니까 너는 여기서 멈춰. 왜냐면 그래도 일단은 한단원이라는 걸 선생님이랑 내가 이렇게 다 풀어준 적이 없거든. 했거든. 여기다 설명해주면 부등호 이런 거 읽어보고 부등식의 성질 왜 이렇게 했나, 음수로 곱하면 부등호 방향 바뀌는 거 여기 나와 있고, 이런 거 1차 부등식이라고 했고 1차 부등식 푸는 거 배웠지. 여기서 딱 스탑 버튼 누르고 절대 선생님 강의를 먼저 듣지 마시고요. 1번부터 14문제네. 시험이다 생각하고 일단 이 14문제를 좀 네 공부잖아. 왜 자꾸 내가 네 공부 아니야. 어? 야, 돈 받았다 그래서 모든 학원 선생님들이 다 이렇게 안 해줘. 진짜 엄마의 마음을 이렇게 해준다. 어? 그러니까 네 공부니까 네가 좀 진정성 있게 했으면 좋겠어. 1번부터 15번까지 그러니까 최대한 20분 시간 딱 정해놓고 푸세요. 풀고 확인하고 일단 맞은 것도 선생님 수업 내가 설명해주면 듣고 그렇게 하는 거야. 오케이? 난 일단 이건 생략하고 얘가 3이 되는 부등식 3 넣었을 때 식이 성립하냐 안 하냐 그런 거 찾는 거야. 지금 넘어가고 시험 문제 나오니까 해보면 부도 방향 음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만 바뀐다 그랬지. 음수 곱했어. 바뀌었어야 돼. 안 바뀌었어. 틀렸어. 얘는 아무 짓도 안 했어. 안 바뀌어야 돼. 근데 바꿔놨으니까 틀렸어. 얘 양수 곱했지? 안 바뀌지. 얘가 맞았고. 얘는 음수를 곱했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됐잖아. 그럼 마이너스 1을 곱했다는 거야. 음수를 곱했으니까 부동방향 바뀌었어야 돼. 음수로 나눴으니까 부동방향이 바뀌었어야 돼. 답이네요. 이것도 나는 생략. 너무 쉬운 건 안 풀어. 자, 이건 시험 문제 나오니까 풀면 A가 B보다 작대. 이게 맞니? 자, 선생님이 이런 거 더 샘플샘한 건 상관없고 음수를 곱한 거 보라 그랬잖아. 음수를 곱했으니까 부동호 방향은 바뀌었어야 돼. 그러니까 얘는 틀렸어.
자, 요거일 때, 자, 여기 보면 양수를 곱했어. 양수를 곱했으니까 부등호 방향 안 바뀌어야 되죠. 그러니까 얘는 맞았고, 여기서 1로 간대. 여기서 1로 간대. 마이너스 5가 사라져야 돼. 그러면 음수를 곱하거나 나눈 거니까 부등호 방향이 바뀌었어야죠. 얘는 틀렸고. 자, 얘는 A 앞에 음수가 있잖아. 그 음수를 곱한 거니까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야겠죠. 요거일 때 얘를 물어봤어. 여기서 1로 갈 때는 7을 곱하고 3을 더하고 양수니까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지. 답이 니은 니을. 5번은 시험 문제에 나옵니다. 이거 다시 한번 잘 들으세요. 얘를 만족시키는 자연수이겠어요. 전개 이런 것까지 내가 진짜 풀어줘야 되니까 이건 하셔야죠. 그럼 2x에서 3x로 빼고 나머지 넘어가 숫자 마이너스 7 마이너스 13. 그러면 음수로 나누니까 부동반 바뀌잖아.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13이라서 x는 13보다 작다. 그러면 13보다 작은 자연수 뭐 있어? 1부터 12 12개. 12가 아니면 12개야. 이거 나와요. 다 12배를 해야 돼. 12배. 여기다도 12배, 여기다도 12배, 여기다 12배. 1에다 12배 하면 12. 여기다 12를 곱하라고. 약분하면 3인데 그 앞에 마이너스 있지. 그럼 가로 하고야. 가로 해야 돼 반드시. 12 곱하면 약분하면 4. 가로를 왜 하냐면 이 나온 값이 여기에 다 영향을 줘야 되니까 가로를 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 이렇게 된다고. 전개. 이거 모르겠으면 계속 이 비슷한 문제 교재에 수도 없이 있다. 찾아서 풀려고도 해. 네가 유사한 문제를. 아니면 바빠에 이거 분명히 있어요. 8, 12 빼고 13 빼고 5에서 12 빼니까 이거죠? 마이너스 7로 나눌 거야. 이게 답이지. 몇 cm잖아요? 톱밭의 넓이. 그럼 2분의 1, 5 곱하기 x가 20 이상. 이게 식이야. 그러면 이걸 근데 못 풀 것 같다 너는. 그냥 이런 식은 세워도 계산을 못하니까. 나 미치겠네. 얘가 2분의 5x거든. 20보다 커가 같다. 그럼 얘가 없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2를 곱해야지 이렇게 없어지잖아. 양변에다 2를 곱한다고. 2를 곱할 때는 부동반 바뀌겠니? 안 바뀌지. 여기다 2 곱하면 5x, 2 곱하면 40. 그다음 x는 5로 나누는 거니까 부동반 안 바뀌고 5분의 40이니까 8. 답은 그래서 8이야. 이건 잘 안 되면 현장에서 질문. 자, A, B를 수직선 위에 나타낸 것으로 보기에서 옳은 것은. 자, 이거 볼게요. 대소관계가 이거네. 이렇게 됐잖아. A가 B보다 작고 B도 0보다 작고 이거지? 한번 가보자. 자, 기억. A가 B보다 이런데 여기다가 양쪽에 C가 더해져 있어. C는 양수거든. 그리고 여기다가 얘 음수 양수라고 써놓게. 여기다 양수를 더하는 거니까 부동반 바뀌겠니 안 바뀌겠니? 안 바뀌겠지. 기억은 맞았어. 니은은 가볼게. 니은은 A하고 C가 이거거든. 근데 얘에 대한 걸 물어봤어. 이렇게 된다는 건 여기서 일로 갈 때 부동방향이 뭘 곱했어? 마이너스 1을 곱했지. 즉 음수를 곱하고 있지. 그 부동방향 바뀌어야지. 니은도 맞았네. 디귿 가볼게요. 색깔 좀 바꿔보자. 디귿은 A하고 이제 똑같은 걸 비교해야지. A하고 C 이거거든. 근데 여기에다가 B를 다시금 곱하고 있는 거야. B를 곱한다고. B가 뭐지?
음수지. 음수를 곱할 거니까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야 되죠. 기억은 틀렸고. 리을은요. A가 B보다 작은데 A가 B보다 작잖아. 근데 여기다가 뭐로 나누고 있지? C. C는 뭐지? 양수지. 양수로 나눌 땐 부등호 방향 안 바뀌잖아. 그럼 그냥 그대로 이거지. 그래서 얘도 틀렸네. 여기 지금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돼야 되고. 자, 10번 갈게. 얘를 만족시키는 자연수 x가 2개일 때 A 값을 봐. 이게 되게 난이도가 높은 거야. 이거 나오면 너 거의 틀릴 것 같은데 일단 이게 시험 문제 나올 확률이 매우 높은 거야. 좀 이따 풀게. 너무 중요해. 자, 문제 좀 보자. 어떤 문제가 있었나. 얘도 활용 문제. 활용 문제. 1, 2, 3, 4, 5, 10번부터 14번까지는 모를 수밖에 없다. 지금 이 수준으로는. 자, 이거 일단 5문제 다 풀 테니까 좀 최대한 천천히 풀어봐도. 근데 잠깐만, 해설지를 봤더니 10번부터 15번까지 1, 2, 3, 4, 5. 니네 책은 진짜 대단하다. 이게 해설이 다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해설지 보고 풀었어야 되는데 일단 해볼게. 10번 간다. 자, 얘를 풀어보면 일단 이 식부터 풀어야 돼. 얘를 그냥 미지수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네 원래 푸는 스타일대로 x 데려가고 숫자 넘기고 이렇게. 이게 어렵지. 이것만도 어려울 거야. 음수로 나누니까 부등호랑 바뀌고 그 모양 그대로 여기 들어가면 되잖아. 그럼 x는 작거나 같다. 얘 약분하면 1이니까 x는 a보다 작다. x는 a보다 작다라는 게 나온 거야. 그러니까 수직선으로 나타내면 얘가 뭐 예를 들면 여기가 a면 이렇게 된대. 근데 얘를 만족시키는 자연수가 2개래. 그 말은 즉슨 여기에 이가 있어야라는 얘기잖아. 이래야지 자연수가 이렇게 2개일 거 아니니? 3보다 얘가 또 오른쪽에 있으면 자연수 3개 되니까 안 되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답이 나오는 거지. a는 반드시 2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되고 3이 되면 안 된다. 그 말은 얘가 여기가 2가 되면 너 x가 2보다 작거나 같으면 만족하는 게 1, 2 맞잖아. 아, 이건 현장에서 한 번 더 해줄게. 잘 이해 안 되면. 이렇게 푸는 거고요. 11번은 자리가 없네. 얘를 좀 이쪽으로 지울게. 이쪽에다 풀어볼게. 자, 1의 자리 숫자와 10의 자리 숫자보다 이 큰 수 두 자리 단수가 있다. 1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를 바꾼 수에 2분의 1배 6을 더하면 a보다 작다고 할 때 자연수 a가 뭐냐? 자, 문제인즉슨 이거야. 1의 자리 숫자가 10의 자리 숫자보다 이만큼 큰 수가 있다. 즉 다시 말해서 a라는 애는 1의 자리 숫자가 10의 자리 숫자보다 이만큼 크대. 그럼 내가 얘를 x라고 놓으면 여기는 x 더하기 2라는 거야. 이게 처음 수야. 근데 얘를 바꾼대. 자리를 바꾼다라는 거는 얘가 10의 자리고 얘가 1의 자리. 얘네들을 바꾼다는 건 10의 자리에다가 이거 넣고 여기다가 이거를 이렇게 바꾼다는 거지. 위치를. 이게 일로 가고 이게 일로 가고. 그럼 가보자. 바꾼 수의 2분의 1에 26을 더한 수가 a보다 작다. 그럼 식이 어떻게 되냐면 자리가 없다. a는 이거지. x 더하기 얘는 바꾼 수 x 더하기 x 바꾼 수의 2분의 1을 하고 26을 더한 거보다 더한 수가 a보다 작다. 그럼 얘가 더 작다는 얘기니까 이쪽이 더 크다는 거지. 그럼 얘를 식을 세우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얘는 10의 자리고 얘는 1의 자리라서 우리
이거 111이라고 안 하고 1 곱하기 100, 1 곱하기 10, 1 곱하기 1 돼서 111 이렇게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다 10배를 해줘야 돼, 식이. 여기다 풀어볼게. 여기다가 이거를 열심히 식을 펼치면 여기다 10배, 여기다도 10배를 하라는 얘기거든. 10배 하면 10x 플러스 x 더하기 2 그다 2분의 1에 앞에 x 더하기 2에다가 10배, 10의 자리니까 10배. 그 다음에 상수항 플러스 26. 이걸 풀어야 돼. 이게 식은 세웠고 이걸 열심히 풀어보자. 풀이 과정 잘 나와 있어. 책도 얘를 열심히 풀면 일단 이 가로 하나 정리해보자. 얘 10x 플러스 20 더하기 x니까 2분의 1에 11x 플러스 20 더하기 26. 그냥 2배 하자. 네 수준에는 2배가 편해요. 2분의 11x보다 2배 하면 이게 그냥 한 번에 11x에다 2배 하면 22x 플러스 4 2배 하면 얘가 없어지거든. 그럼 11x 플러스 20. 근데 조심해야지. 여기다도 2배 해야지. 여기다 2배 하면은 6, 22, 52. 그래서 얘를 풀면 22x 빼기 11x 그 다음에 숫자가 여기 20 있었고 52가 있었고 4 데려가서 부호 바뀌었어. 그래서 얘 풀면 11x는 크다. 얘 하면 얼마야? 16이니까 68이냐? 그 x는 크다. 11분의 68. 다시 말해서 x는 6. 얼마니까 x가 얼마 되겠다? 7인 거죠. 그래서 자연수 A로 물어봤으니까 얘가 7이래. 그럼 뒷자리 1의 자리는 얘보다 2 더 크다 그랬으니까 정답 79. 생각보다 오래 걸리네. 잠깐 얘 풀어볼게. 지금 거의 6시부터 찍기 시작했는데 지금 벌써 7시 넘어. 이제 애들 깬다. 얘 계산하면 빨리 가야 돼. 이렇게 되겠지? 음수로 나누니까 부동 바뀌겠지? 밑으로 그냥 들어가겠지 이거지? 근데 얘랑 이거랑 똑같대. 얘는 좀 그나마 쉬운 문제였네. 얘는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거잖아. 이게 이거라는 얘기지? 똑같은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계산을 똑바로 해. 마이너스 1 이란 뜻이야. 그럼 마이너스 2배 하면 마이너스 2배 이렇게 하겠다고. 이거 없어지고 a 더하기 1은 2. 그러니까 a는 얼마다? 1. 그 다음에 요거 시험 문제다. 이거 또 몇 개? 얘도 시험 문제일 수 있어. 다 중요해. 대단한 마무리는 다 나올 가능성이 높아. 근데 얘는 특히 나올 가능성이 높아. 이거는 유사 문제. 선생님 좀 찾아서 많이 풀어봐야 될 것 같아. 이건 반드시 나온다. 해볼게요. 애가 이거보다 작아. 너한테 어려워. 전개해야 돼. 풀이과정 잘 나와 있나 좀 볼게. 일단 제대로 나와 있어요. 자, 이거 해볼게. 얘는 일단 풀어 헤쳐. 이렇게 전개한다는 얘기야. 풀어 헤쳐서 숫자는 숫자끼리 이런 애들 다 숫자야. 문자는 문자끼리 이런 애들이 문자야. X 붙어있는 애들. 정리를 해볼게. 생각보다는 안 어렵네. 왜냐면 정리하려고 봤더니 얘가 일로 데려오면서 이게 없어지네. 얘 데려가면 플러스 x잖아요. 그럼 12a. 이게 생각보다 값 자체가 간단하네. 이렇게 되면서 봐봐. 없어져. 남는 애들이 그래서 ax 이거 계산하면 12에서 7 더하면 19에서 8 빼니까 11이. 생각보다는 정리가 아주 쉽게 됐어.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시험 문제 포인트는 얘야. 주어진 조건에 a가 양인지 음인지 그게 중요해. 음수래. 다시 말해서 x의 개수 이 앞에 값이 음수래.
자, 그러면 A로 나눌 때 음수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부동 방향이 바뀌겠죠. 그 다음에 할 일은 아무 거리도 없어. 그냥 얘 밑으로 얘가 너 기어 들어가. 얘 밑으로 기어 들어가. 약분만 하면 되죠. 약분할 때는 A니 B니 아니 A가 양이니 음이니 이딴 거 생각할 필요가 없어. 그냥 없어지는 거니까. 자, 이게 답이야. 다시 한번 잘 보고 정신 차리고 하세요. 근데 얘 중에서 가장 큰 자연수 11보다 작은 애 중에 가장 큰 자연수가 얘가 답이야. 그 다음 얘는 쉬워. 14번은 쉬우니까 잘 봐. 형, 동생, 너랑 지민이 생각해. 45,500원, 2만원. 형은 2,000원씩. 그러면 너는 이거 있는데 돈을 2,000원씩 저금할 거고 얘는 2만원 있었는데 아이씨 자리가 없다. 얘는 3,000X씩 저금한대. 근데 누가 더 많아지는 거야? 형보다 동생이 많아지는 거. 얘가 많아지는 거. 5%. 이제 풀면 돼요. 2000X 있었고 3000X 데려오니까 부동 바뀌고 2만원 있었고 45,000원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45,000원. 그럼 2000에서 3000 빼니까 마이너스 1000X는 2만원에서 45,000원 빼니까 마이너스 45,000원이 아니다. 45,500원. 45,500원. 그럼 45,500원에서 2만원 빼니까 25,500원. 그러면 일단 00 지워. 마이너스 10으로 나눌 거야. 음수로 나누니까 부동 바뀌고 그냥 그 밑으로 들어가라고 제발. 됐어요? 그럼 마마니까 더하기로 바뀌고 10분의 25.5 25.5개월보다 큰 거니까 몇 개월 이후부터 26개월부터는 된다. 야, 부동식 이렇게 다 풀어준 적이 처음인데 좀 일찍 찍어주지 못한 게 조금 아쉽긴 한데 선생님도 너무 바쁘고 네가 하길 바랬어. 이걸 일일이 어떻게 다 찍어줘. 너가 하길 바랬는데 그 안에서 현장에서 우리가 많이 만났잖아. 어? 주 이틀 나오는 학원인데 지금 너 계속 주 3일 나왔잖아. 수학만 일요일날도 와서 하고. 아니구나, 너 토요일도 왔구나. 주 4일. 내가 2배로 해줬어, 다른 애들보다. 근데도 그 안에서 해결을 못하니까 하다 이제 선생님이 찍어준 거야. 오늘 내일 이용해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좀 하자. 알았지? 60점 넘어야 돼. 파이팅.